KT는 막판 이제 중요한 길목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가을 야구 막차에 바짝 다가설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롯데는 또다시 무너지면서 가을 야구 여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원석 선수가 무려 8번 만에 시즌 11승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6.1이닝 동안 6피안타, 사사구 없었고요. 삼진도 7개 잡아내면서 무실점, 키움 타선을 꽁꽁 틀어 막았는데요. 전반기에 10승 또 달성을 일찍 했는데 무려 2달 가까이 또 승리가 없었습니다. 값진 승리까지 선물할 수가 있었고요. 감독의 믿음에 답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승운이 안 따라주는 기간이 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거의 2달 동안 전반기에만 10승을 거둬놓고 2달 동안 승리가 없었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못 던진 게 아닌데. 네. 뭐 승리도 어떻게 보면은 운도 좋아야 되고 내가 잘 던지는 거는 뭐 첫 번째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타자들의 배팅이 그날 또 터져 주느냐 안 터져 주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배팅이야 어제 10점 냈다 그래서 오늘 또 10점 내라는 법은 없고. 네. 어제 10점 내고 오늘도 뭐 안타도 제대로 못 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이게 공격이니까. 그러니까 투수는 믿어도 공격은 믿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운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매 경기 잘 쳐주고 싶고 매 경기 선발 투수들한테 승리 뭐 선물해주고 싶고 하지만 득점 지원해주고 싶고 하지만 이게 또 이 타격이라는 게 또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원석 선수 경기에만 오늘은 안 쳐야겠다 이러는 것도 아닐 텐데 참 그동안 좀 운이 안 따라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원석 선수도 아까 이제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시즌에 SSG에서 KT로 넘어가서 이제 10승도 달성하고 이제 11승까지도 또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좀 환경이 좀 변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지훈련을 가면 네. 우리가 선수들이 왜 국내에서도 전지훈련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굳이 해외로 전지훈련을 가느냐? 그러니까 프로들은 당연히 이제 따뜻한 나라 그리고 돈이 이 투자가 되니까. 그렇죠. 학생 야구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전지훈련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죠. 네.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왜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마음가짐이 나 진짜 여기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약속의 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 전지훈련 가면은 벌써 흙 냄새가 달라요. 구장 나가면 흙 냄새랑 이 맞는 기온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야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게 동기부여가 있어요. 되는군요. 동기부여가 네. 100%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환경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훈련하면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근데 이게 전지훈련 가는 것처럼 이 팀도 마찬가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런 분위기가 나한테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오원석 선수한테는 뭐 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오원석 선수도 SSG에서 정말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제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잖아요. 이제 좀 기대보다는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환경이 딱 바뀌었을 때 KT라는 팀이 본인에게 진짜 잘 맞는 그런 팀 분위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한 구단에서 좀 오래 뛰다 보면은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원석 선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근데 솔직히 한 구단에 오래 있는 게 사실 좋기는 좋죠. 하죠. 그죠? 프랜차이즈가. 근데 이제 여러 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것 또한 그러니까 한 팀 정도? 뭐 제가 볼 때 한 2팀에서 많게는 3팀 정도에서 프로 생활을 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또 그 이상의 팀들하고 트레이드 되면은 이것 또한 또 이 선수가 정착하지 못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네네네네. 보면 그것도 이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흔히 얘기하는 전이맨이 되는 거죠. 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원석 선수 이제 올 시즌에 진짜 제대로 또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선발진의 주축 한 축으로 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어제 경기 타선도 또 초반부터 터졌죠. 1회부터 강백호 선수의 적시타, 장성호의 희생플라이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5회에는 김민혁, 김상수 안타에 이어서 상대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3점까지 추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7회에도 여전히 또 타점을 축축축 보태면서 투타 모두 완벽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승리로 KT는 69승 66패 3무 3연승 날리면서 6위 롯데와의 격차를 2.5경기까지 또 벌렸습니다. 남은 경기를 감안했을 땐 사실상 포스트 시즌 티켓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관건은 이제 3위, 4위까지 이제 노릴 수 있겠느냐 요 차이가 좀 있겠죠. 초반 부진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참 돋보이는 것 같은데 우르이터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KT는 대단해요. 밑에 있다가 가을만 되면 순위권에 올라와 있다. 이게 사실 매번 이러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정말 신기해요. 네. 저도 신기한 게 분명히 제가 KT가 이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분명히 순위가 지금 5위까지는 최소 못해도 5위까지는 떨어질 거고 그 이하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이 그래서 일정이 좀 어려워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 뭐 순위가 하나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0.5경기 차고 너무 지금 이 잘하는 팀들하고 상대하면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엄청 잘 지키고 있다라는 밀리지 않아요. 절대 밀리지 않고 지금 잘 버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KT가 사실 저 지난해에는 더 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진짜 뭐 꼴찌까지 찍어보고 그런 다음에 진짜 엄청난 상승세를 또 이뤄냈는데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뭐 선수단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좀 뭔가 DNA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이제 후반기에 이게 쫙 치고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이제 좋지만 이런 이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왜 전반기에는 또 좀 약간 헤매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이건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데 근데 사실 모두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거는 좀 의문이에요. 이거는 의문이에요. 네.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게요. 그냥 뭐 가을만 되면 잘할까. 좀비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저 팀은 원래 저런 팀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탈이 날 것 같으면서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신기한 팀이다. 올해 가을 힘들다. 매년 예측하는데 다 깨버린다고 돌비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또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5위권에 계속 또 붙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랑둥이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KT가 정말 강팀이기는 하고 감독도 대단하기는 합니다. 타팀 팬으로서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이강철 감독님이 어쨌든 이제 KT를 맡은 이후에 뭐 당연히 우승도 시키셨고 꾸준히 가을 야구를 이제 가는 그런 팀이지만 이 꾸준한 강팀 혹은 이제 꾸준히 가을 야구를 나가는 팀도 사실 그 속에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뭐 다 노력하죠.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뭐 KT가 이강철 감독님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인자하시잖아요. 네. 말씀도 잘하시고 좋고 묵직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선수들이 저 이제 현대 때 김재박 감독님 밑에 있을 때처럼 네. 약간 좀 그런 향기가 있어요. 조용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항상 표정이 밝아요. 그렇죠. 미소 띠면서 항상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이강철 감독님 화 잘 안 내시잖아요. 그죠? 항상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선수들도 조금 또 편하게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원동력이 아닐까. 선수단도 뭐 성적이 만약에 안 좋을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올라갈 팀이야. 약간 이런 이제 믿음이 좀 서로 있는 게 아닐까. 여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락의 연속입니다. NC에 2대4로 패배하면서 선발 박세웅 선수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불펜이 또 흔들렸죠. 최준용, 정철원에 이어서 나온 구원진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의 책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달 들어서 선발승이 하나도 없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9월 달이죠. 9월 승률이 제가 알기로는 롯데가 제일 낮은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박세웅 선수 5.1이닝 동안 1실점 잘 던져줬습니다만 최준용과 정철원 선수가 좀 연달아서 또 무너진 장면이 좀 아쉬웠는데 이게 사실 최준용 선수도 올 시즌에 46경기 나왔고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72경기 나왔고 또 그리고 이게 사실 지고 있는 경기잖아요. 2대4로 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또 정현수 선수가 등판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또 됐습니다. 이 올 시즌에 어쨌든 전반기까지는 참 3위로 잘 버티고 있다가 롯데가 이렇게 추락한 원인 뭐 저희가 여러 번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조용준 위원님께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죠. 조용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롯데의 추락 원인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진짜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제일 어려운 게 어렵죠.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 아까 저기도 누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체력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체력적인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DTD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초반에 그렇게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시즌 막판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한 3할 치고 뭐 2점대, 3점대 찍던 선수들이 후반 돼 가지고 갑자기 2할 때 치고 있고 방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체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장시간 동안에 그런 유지를 못 해낸 게 결국에는 선수 본인들이지 이거를 뭐 누구한테 어떻게
전가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네.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롯데 불펜이 좀 지쳐 보이더라고요. 뭐 은평구 트윈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거기다가 저는 이제 롯데 선수단이 어쨌든 좀 젊은 선수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즌을 쭉 나면서 체력 관리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저연차 선수들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일단은 풀 시즌을 소화해 본 선수들은 알아요. 이제 이 한 시즌을 어떻게 끌어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네. 그런 얘기를 선수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젊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근데 일단 시간이 지나면 이건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 롯데 팬분들은 뭐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롯데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올해는 진짜 가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자동으로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모든 사람들이 야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롯데가 무조건 간다로 점 찍었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추락할지는 모르고. 야 3위에서 이게 지금 6위까지 떨어져가지고 가을 야구를 못 갈 거라고는 진짜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제 경기 이제 윤동희 선수가 홈런 포함해서 2안타 2득점 좋은 활약 펼쳐줬고요. 전준우 선수도 3안타를 기록을 했지만 테이블 세터인 황성빈 선수와 고승민 선수가 침묵을 했습니다. 득점 루트가 끊기면서 결정적인 한 방에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 분위기도 역시 무겁게 가라앉고 있는데요. 시즌 막판 들어서 연패와 부진 겹치면서 사실상 이제 자력으로는 가을 야구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팀들 일단 남은 6경기에서 전승 거둔다는 가정하에 다른 팀들이 좀 고꾸라져야지만 이제 막차를 탈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11경기에서 3승 8패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9월달 10개 구단 중에 가장 나쁜 승률이라고 합니다. 불펜 불안도 여전하고 타선은 윤동희, 전준호 등등 몇몇 선수들만 살아나고 있고 팀 전체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런 상황인데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반등을 강조했습니다만 시즌 막판에 또 완전히 또 밀리면서 팬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2년차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로 끝이 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태형 감독님도 좀 안 되는 게 좀 있네요. 그죠? 그렇게요. 저도 이게 롯데가 올해 지금 팀 이 운영, 그러니까 이 경기 운영 방식을 보면은 조금 뭐 투수 교체도 좀 많고 잦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런 데미지나 이 휴식 일정이 정확하게 안 잡히니까 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체력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은 좀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수들이 뭐 선발 투수가 6이닝 버텨주고 또 후반 그 필승조들이 뭐 1이닝 1이닝 탁탁탁 들어가지고 잘 운영하고 싶은 대로 잘 됐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어디 부분에서 삐끗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뭐 안 되는데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교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지금 시작은 했는데 그래도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님께서 제 다스베이더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시즌 초부터 보아왔지만 롯데는 시즌 초반부터 풀파워로 모든 경기를 해왔고 타팀 팬들은 언제 내려갈지 좀 기다리기는 했었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야구라는 게 정말 경기 수가 많잖아요. 144경기.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10월 초까지 이제 하는 정말 긴 페넌트레이스 일정을 치르면서 힘을 줘야 될 때와 또 힘을 좀 빼야 될 때 이런 거 구분이 저는 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롯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승패가 갈린 것 같은 경기에서도 뭐 필승조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보통 이제 3월 달에 저기 연습 경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범 경기를 시작하는데 롯데는 항상 시범 경기 때 되면 성적이 좋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롯데가.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페이스가 끌어올려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4월 달에 개막을 해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라 그때 정도 되면은 90% 정도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시즌을 맞으면서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도 개막 전에 선발 투수들 뭐 기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짧게 던지고 나오잖아요. 5이닝 던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좀 슬슬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딱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KBO 리그는 일단 첫 시범 경기도 선발 잘 던지면 9이닝 완투도 하고 7이닝 8이닝도 막 그냥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미 100%의 몸 상태를 와서 시즌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메이저리그도 보면은 조금 그런 게 초반부터 팍 100%가 아니라 설설설설설 끌어올리면서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중반 한 5월 6월 되면은 그때 베스트가 딱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좀 일찍 터지지 않나. 너무 이제 좀 네네네네. 일찍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네네. 이제 생각도 또 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칠이님께서 또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또 위에 후원도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 풀린다고 하지만 타팀 팬이 보기에 김태형 감독의 투수 갈아버리는 스타일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KSJ님도 선수 탓만 하기에는 팀 WAR 승리 기여도가 5위입니다. 감독이 놓친 경기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그렇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장이 그 경기를 이기게 할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기를 지게 할 수는 있다라는 게 명장 아까 감독들이 그렇게 그 감독이란 직책이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명언이에요. 그쵸. 감독은 게임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이기게 할 수 없다. 단 게임을 지게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이너스는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감독은. 네, 그러니까 네. 감독의 영향이 크긴 하죠. 일단은 감독이 뭐 이기는 게임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뭐 정말 작전을 그쵸. 잘 만들어서 이기는 게임도 있겠지만 보통 이기는 게임 보면은 선수들이 선수가 잘하는 거죠. 잘해서 이기는 게임이 많아요. 근데 꼭 꼭 보면은 감독이 투수 교체 타임을 좀 조급하게 간다거나. 좀 못 맞춰가지고 또 무너지는 경우, 뭐 대타나 여러 가지 작전 실패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게 하는 경우들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되는 팀들은 그냥 냅두면 선수들이 알아서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는 올 시즌의 이 실패, 패배를 또 잘 밑거름 삼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또 그리고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 또 어떤 부분이 좀 실책이었는지를 잘 파악하는 그런 관점이 겨우내 좀 많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롯데 이야기까지 한번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재미나는 승패 예측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브런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께 또 설문조사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 롯데와 삼성 저희가 선정을 했고 박진 선수와 후라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박진 선수는 3승 1패 4.69의 평균 자책점 49경기 나왔고요. 후라도 선수는 28경기 13승 8패인데 2.73의 평균 자책점. 여러분들이 또 투표하신 결과를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벌써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오전에 올린 건데도 지금 900분이 넘으셨습니다. 920분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삼성 승리가 83% 그리고 롯데 승리는 이제 18%만이 또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반올림 돼가지고 그런 것 같고 한 17%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 승리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야구는 뭐 모르는 거지만 저희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위원님께서는 어디가 좀 이길 것 같으신지? 저는 그냥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삼성이 그래도 일선발인데. 그죠. 후라도 선수가 외국인 일선발이 에이스고. 나가는 네. 거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롯데 모습이 또 좀 하락세에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미 또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약간 그 가을 야구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생각도 있고 선수들이 그만큼 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동기부여적인 있고. 측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좀 이게 보이면 이게 손에 좀 잡힐 듯이 보이면 선수도 막 으쌰으쌰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설렁설렁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조금 좀 어렵지 이런 분위기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박진 토요일에 불펜 나왔다. 거기에다가 이제 박진 등판 간격 생각하면 박진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KSJ님께서도 이렇게 걱정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오늘 경기는 좀 이 대구 홈에서 또 열리는 경기이기도 하고 후라도 선수가 워낙에 또 안정적이고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삼성은 중요하잖아요. 이제 4위 지키는 거 혹은 이제 3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다음 이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롯데보다는 또 이제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